자기 앞에 생 에밀 아잘. 나는 로자 아줌마 생각이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화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몸에 좋다는 박하차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늘 회색 젤라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하느님이 부르실 때 양복 저고리 바람으로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에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나이가 7, 8살쯤이었다. 기록해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만약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내가 그 나이쯤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게 뭐라 딴죽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내가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학교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나쁜 짓이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는 폴란드 태생 유태인이었지만 수년간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몸으로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랍어를 웬만큼 할 줄 알았다. 유태어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유태어로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가 살던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은 대부분 흑인이었다. 비송거리에는 흑인들만 모여 사는 집이 5가구 있었는데 그중 2집에서는 아프리카에서처럼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았다. 특히 사라콜레 가족이 식구가 제일 많았고 투쿨레르네가 뒤를 이었다. 비송거리에는 또 다른 가족들이 많았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베일빌의 나머지 크고 작은 거리에는 특히 유태인과 아랍인들이 많았다. 구트도르까지 그렇다가 그 후부터는 프랑스인 구역이 시작된다. 처음에 나는 내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로자 아줌마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피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내 친구 르 마우트 말로는 그것이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르 마우트는 알제리에 있는 카스바에서 태어나 나중에 프랑스로 온 아이였다. 그 애는 카스바는 아직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이고 비대는커녕 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가 변명삼아 말해주어서 알았으며 아버지는 결코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또한 요즘엔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여자들이 위생을 위해 피임약을 먹지만 자기는 피임약이 나오기 훨씬 전에 태어난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엄마들이 일주일에 1~2번씩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다. 그러나 모두 다른 아이들 엄마였다. 우리 엄마는 없었다. 로자 아줌마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 창녀의 아이들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 가서 몇 달씩 머물러야 했던 그녀들이 떠나기 전후에 자기 아이들을 보러 오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엄마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 복통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길 건너에 풍선을 들고 서 있던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배만 아팠다면 엄마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가 아파도 소용이 없었고
발작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좀 더 관심을 끌어보려고 아파트 여기저기에 똥을 막 싸갈겼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내 엄마는 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로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에게 바보 같은 아랍놈이라고 욕을 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소리를 질렀고 아줌마에게 복수하려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 똥을 싸댔다. 마침내 로자 아줌마는 내가 계속 그 짓을 하면 빈민구제소로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겁을 주는 곳이 빈민구제소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일단 정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계속 똥을 싸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무렵 로자 아줌마 집에 맡겨진 창녀의 아이들이 7명이었는데 모두 다 앞다투어 아무데나 똥을 싸질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란 원래 흉내내는 데는 천재니까. 사방 똥천지가 되고 나니 내가 싼 똥은 눈에 띄지도 않을 지경이었다.